정도는 맞아요. 이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니, 원래 이 각이 네, 여기 효자각이 아니고 하여튼 연려각이기 때문에, 그때 뭐, 연려의 이름이라든가, 그때 뭐, 그 남편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연려각이에요. 예, 또 그걸 검토해 보시고요. 자료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이렇게 고치는 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을 뭐 어차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뭐 해설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내용대로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글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세요? 이게 전천리가 아니고 전동에 있는 저 읍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지역 마을에 있는 유림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 지역에 유림에서 많이 만드는데, 유림에서 접근할 때는 항상 저 학문적인 쪽이랑 그다음 제가 이렇게 여기 해파라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에, 읍지랑 지역민분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이랑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 그 유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뭐 물론 연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저도 지금 제가 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본 읍지에서도 전춘리 충묘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간포 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실제 마을에 오래 사셨던 그 유지분들이나 그분들하고 유림에 계시는 분들이 만드신 읍지하고는 내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충묘각은 전동리에 있어요. 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는 저게 연려각이거든요. 아,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연료각에 대한 거는 여기 좀 노랗게 있다고 보시면, 이건 여기 있어요. 돼 있다고 보시면. 네. 그 전동리의 충묘각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전동에 그 충묘각이 있어요. 예? 어디? 관해동이라고. 관해동. 관해령이겠죠. 예. 관해동. 그거는 충묘각이 아니고, 영시들은 저거예요. 그냥 저거. 관해령이라고. 그런데 추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충묘각이라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도 정연지 씨 집 뒤인가? 추령하고 관해령이 정신이 전다가. 전다가. 그건 사료가 있는지. 보통 이쪽에서 넘는 죄를 추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문에서 넘는 죄를 추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간해동 넘어간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간해동죄 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해를 보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예, 노른죄 쪽으로 장항리 사지 그쪽으로 넘어오는 죄하고 이쪽에 하고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신 의견 있으신지? 그 원래 옛날에는 올반자, 네. 바다의 자세가 바다를 네. 본다고 해서 관해령인데, 예. 그 밑에 동네 이름이 그 추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령이 아니고 추원. 추원하는 동네가 있는데, 추원에서 올라 넘어가는 고개를, 옛날에 그 사람들은 곧 넘어가는 게를 추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넘어가는 고개는 추령이 맞겠죠. 맞는데, 원래 경주에서 간포 넘어오는 큰 저거는 관해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도로나 터널을 뚫을 때, 그 지명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짓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에 경주에서 쪽 동해안으로 넘어오는 고개는 관해령이에요. 관해령이 훨씬 낫네, 그죠?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이 굉장히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해를 본다 할 때는 견자를 쓸 수도 있는데, 관자를 본다는 얘기는 뭐 관조하다 뭐 거의 더 깊죠, 그죠? 그 의미가 깊잖아요. 우리가 예, 훨씬 의미가 깊어서 저는 항상 뭐 관해동 넘어간다 이런 소리 듣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제 엄마의 태코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엄마가 그게 아니고 원동댁이에요. 뭐 경주에서도 뭐 별로 멀지는 않은데 원동댁이라는 얘기가 동쪽에서 왔다고, 원래 동쪽에서 왔다고 원동댁이라 하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넘어가니 저는 항상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제 저희 집이 또 봉사 쪽이기도 하고 해서 맨날 그 능선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는 그 제가 그쪽이기도 하고 우리 친가가 보면 토암산 쪽으로 이렇게 바로 동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쪽으로 누나들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할 이렇게 그죠? 그건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좀 일찍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동안 이렇게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주시고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소개해주신 류정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예, 오늘 아까 수협장님께서는 또 그간 어릴 때부터 사시면서 겪어오셨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이제 역사 문화 유적에 관해서 얽힌 얘기로 또 우리 유정숙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 제가 지금 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해설이나 지킴이 활동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정보를 주시기에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좀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노랑 세오녀라는 설화 아시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2년, 3년 전부터 해서 그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려고 포항에 포항문화원이랑 포항시랑 저희랑 해가지고 지금 어떤 스토리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 제작 그리고 소설 스토리도 지금 만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길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원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적 사례가 충분한 얘기가 아니라 신라 7대 아달라왕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8대입니다. 7대가 일성이죠. 예. 성이 박씨고 이름이 아달라 이제 바라달라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예. 아무튼 그 시대 얘기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원래 우리 민족의 원류가 어디인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 좀 신기한 게 이쪽 해변 쪽에 있는 해변의 토착민들의 원래 민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쪽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건 순전히 제 의견일 뿐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그냥 의견으로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경주는 어떤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많이들 이제 흉노족이라고 많이들 그래서 흔히 이제 지역 감정이 좀 심한 사람들, 경주 쪽 사람들, 경상도 쪽 사람들 얘기하면서 흉노족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흉노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경주랑 간포는 한티고개 같은 큰 산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교통 기준, 그때는 도로도 없었을 거고, 옛날에 교통 기준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가 많이 없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민족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자, 여기가 연어랑 세원이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쯤에 있어요. 여기가 오천인데, 오천에 보면 여기에 당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옛날 무슨 마을 사당으로 쓰다가 지금 허물어져가지고 그냥 풀밖에 안 사 있는 곳인데, 거기를 지금 연어랑 세원이가 살던 당평마을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포항이 연어랑 세원이를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으시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이게 좀 신빙성이 많은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요게 당평마을이 있고요. 자, 우리 간포가 한 이쯤에 있죠. 너무 끝인가? 이쯤에 있죠. 간포, 여기가 이만큼이 양북, 이만큼이 양남,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만큼이 여기가 이제 장기면인데,
그 옛날에 간포가 장기면이었던 건 아시죠? 포항시 장기면이었다가 나중에 그 경주 바뀌었는데 이 왜 그게 그렇게 장기면이었는가에 대해서 물론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리상으로는 경주하고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장기면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그 해보니까 자, 여기 연호랑 세원여가 살던 이 지역을 금기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포항 영일만 일대를 금기국이라고 옛날 그 당시 이제 선한시대를 배경으로 그때 여기에 사로가 있었고요. 사로국이 있었고 요 밑에 청도 쪽에 가면 이서국이 있습니다. 이서국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금방가야하고 뭐 대가야가 있고 금방가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기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로국은 대부분이 흉노족이라 그러는데 제 판단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로국하고 그 이서국하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북쪽. 예, 그렇네요. 제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아무튼,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로국은 흉노족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처음에, 이 땅에 고천을 비롯한 총 6촌이 형성이 돼 있는 그 토착민들을 빼고, 토착민들만 해가지고는 사로국이 나라가 커질 수가 없었겠죠. 점점 인원이 모여들었으니까 사로국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삼한 중에서 이쪽 이쪽이 진안입니까? 변안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진안 지역을 평정을 하고 여기를 전체를 신라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인원이 그만큼 모여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사람 하는 게 장땡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흉노족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여기가 일본 땅인데 요만큼이 외신라입니다. 외신라가 되고 신라인들이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신라의 땅을 차립니다. 이만큼이 초고대왕을 위시로 한 외백제가 되거든요. 자, 이건 순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역사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절대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신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금기국에서 연호랑 세원여가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수진국을 처음에 차리게 되는데 수진국을 차렸다가 나중에 이제 이승호 대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출운국이라는 큰 왕국을 차리게 되는데 그렇다가 나중에 이게 외백제한테 외신라가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라와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되는 게 이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물론 이 일본 외라는 나라의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보면 베트남 민족이라든가 이 밑에 아래 지방이 동남아 아시아 계열 쪽에서 인원이 많이 일로 넘어가는 걸로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던 사람 여기에서는 이만큼 많이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는 안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쭉쭉쭉 올라가서 사로국으로 모여드는 큰 데를 찾아가니까 사로국으로 모여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에 보면은 예, 제철을 사로국이라고 가야 쪽으로 가야 쪽으로 갔다 가야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차피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사로국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위에 보면은 또 여기 돌골도 있고 옥저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 다음에 낭랑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런데 낭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서 여기에 유민들이 서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복합적인 여러 사람이 모여 있게 되는 한마디로 그래서 왜 가끔씩 신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 보면은 왜 서역인들도 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 쪽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흡수가 되고 그래서 통일 신라기의 문화를 살펴보면은 삼국의 문화와 서역의 문화까지 다 흡수되어 있는 양식을 보여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족들 그럼 이 중에 돌골 옥저하고 옛날에 당군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도 딱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원류로 삼고 있는 게 당군조선이라고 왕금이 차린 나라입니다. 당군조선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당군조선이 이게 한반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고루 퍼지는데 이 예맥 쪽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여러 가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낭랑의
유민들은 사로로 많이 내려오고요. 이 돌골과 옥저 이쪽에 있는 민족들을 예맥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족, 맥족, 그래서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변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한시대 이전에 보면 창해 삼국이라고 있어요. 창해 삼국이 여기가 이제 강릉, 그 다음에 요 밑에 울진, 요 밑에 영덕, 이게 창해 삼국인데 이 창해 삼국을 털을 잡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철기 문화와 해변의 어떤 토속 문화를 심기 시작하는데 이 인원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금기국에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금기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민족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조상신이 우선입니다. 제례를 보면은 이 사로국 쪽은 아무래도 그 당경조선의 유민들 중에서도 그 예맥 쪽은 자연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크고요. 이쪽 갑자기 이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민족이 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육부촌, 그 경주의 토속 세력인 육부촌 자체도 조상신을 숭배하는 성향이 좀 더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상신이 우선이고 이쪽 바다 지역에서는 그 자연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월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금기국에서 해와 달을 숭상하고 하늘을 숭상하는 1월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이유가 예맥 쪽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맥 쪽이 고구려를 만들고 고구려에서 다시 백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삼조고라고 하실 겁니다. 삼조고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그 미국에서도 삼조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조고가 나오고요. 이게 일본으로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삼조고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과연 이 간포를 형성한 처음에 이 땅에 간포나 양남 이쪽 땅에 처음에 모여들 살던 사람들 물론 여기에는 뭐 토성민도 있었겠지만은 토성민이 있었다고 해서 마을이 커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누구였는가 연구를 해봤을 때 하나의 기록을 보면은 금기국이 신라로 복속이 될 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연합 체제 그러니까 부락 국가식이었습니다. 금기국은 사로국은 어느 정도의 국가의 틀을 갖춰가던 나라였고 얘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이제 흔히들 군장이라는 사람, 대군장, 서군장 그래서 군장이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족 국가를 형성을 하고 살아가다가 여기에 복속이 될 때 보면은 사로에서 금기국을 바로 안 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음즉벌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음즉벌이 지금 안강 지역이거든요. 음즉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파사이사금 시절에 제5대왕 파사이사금 시절에 음즉벌을 복속을 시키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제네들이라고 포항시의 형산강 이 아래쪽으로 보면 제네들이라고 이런 평야가 있고 그 사이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 당평마을 바로 아래쪽에 보면 그 고연성이라고 있었는데 토성입니다. 그게 금기국의 그러니까 중심지였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는 그 서울이었는데 금기국의 서울쯤이었는데 여기 토성이 있는데 이 토성이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 금기국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로국에서 이 아들을 복속을 시킬 때 울산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해변을 따고 올라와서 오히려 뒤에서 역으로 쳐 여기에만 고연성만 방지를 하고 있으니까 해변을 따라 올라와서 여기에서 쳐서 금기국을 복속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 지금 어떤 마을지에서 그래 적어놨는데 마을 토속지에서 적어놨는데 그런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로국이 존재하고 금기국이 있을 당시에도 금기국이 사로국의 어떤 속국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로국의 어떤 그런 사해제라고 해가지고 그 사로국에서 각가지 제사를 이렇게 조상신이나 뭐 자연신에 관한 제사를 지낼 때 금기국에서 이렇게 제를 대신 치러주는 그런 식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자, 그 금기국을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울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양남, 그 다음에 뭐 양복도 있고 간포도 있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냐면은 이 예맥 쪽이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형성을 하고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점점점 그 성향이 조금 약해집니다. 삼조고 문화도 여도 꼬리를 꺾어나가서 내려가다가 한 이쯤에서부터는 삼조고가 안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고, 그런데 밑에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의 그 예맥 쪽이 가지고 있던 해변의 그 용왕별 신굿이라든가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굿들 있지 않습니까? 해변 마을에. 그런 어떤 그 마을 신과 자연에 지내는 재래가 위쪽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야를 통해서 올라가는 인원과 위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접합이 된 곳이 바로 간포하고 양남 쪽입니다. 그래서 예맥 쪽일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온 그 무슨 쪽이라고 그러더라. 아무튼 그 동남아시아 계열의 그 민족일 수도 있고, 왜 석타레가 다파나국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파나국이 지금 일본의 어느 나라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저 베트남 쪽의 어느 나라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석타레가 물에 둥둥 떠내려와가지고 하서에 그 양남면 하서에 도착하지 않았었다. 이거 진짜 설화처럼. 그러면 뭐냐? 이게서 왕권 싸움에서, 다파나국의 왕권 싸움에서 어떻게 실패를 한 석탈의 그 일족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을 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밑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석탈에는 물론 사라국으로 진출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국으로 진출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포 쪽은 아마도 예맥 쪽의 영향이 더 클 거고, 양남은 아무래도 밑에서 온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게, 왜냐면 대동천을 중간에 두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지금 오륙의 연동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려 중엽인가 그때 무슨 세계의 성씨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살게 되면서 연동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 그러면 연동마을 이전에는 여기 사람이 없었을 것인가? 왜냐면 해변에 사람은 살면서 물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변에서 어획을 할 수 있고 밭에서 농작을 할 수 있으면은 어느 곳이든 해변에는 사람이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연동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지형도 그렇고 상당히 사람이 털 내리고 살기 좋은 곳인데, 단순히 그 세계 성씨가 와서 이 마을을 가꾸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토착민들이 있었을 거고, 그 토착민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맥 쪽하고 동남아 계열에 있는 그 피가 같이 섞이면서 이 지역을 형성을 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이 사로국에서 간포로 넘어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울산을 경유해서 갔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서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인원들이 이거를 구성하게 되는 인원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쪽 계열과 이 시내에 있는 계열은 조금 지금이야 이제 교류가 많으니까 많이 섞였는데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주하고 포항의 경계에 딱 조그마한 마을 다리 하나를 경계해 두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과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마을 다리를 하나 두고 나는 경주 시민이다, 나는 포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어떤 뿌리에는 이렇게 약간 예맥 쪽과 동남아 계열의 피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포항시 장기면이라고 속해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같은 계열의 피가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뿌리 내려가면서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냥 대략적인 우리 민족 구성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히자면은 그 외에도 이제 이 주위에 다른 여러 가지 민족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어차피 지금 해파랑길을 하고 있으니까 해파랑길에 관련된 마을의 민족 구성을 보자면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바다 쪽에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랑 경주에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의 성향이 좀 달랐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오면서 이제 문무왕이 삼국 통일하고 뭐 이러면서 문무왕이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사고가 국가의 기틀을 갖추어 가면서 간포, 영남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애초에 초창기에는 그 많은 국가의 기틀을 갖추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민족이 분포가 됐었다는 게 역사의 시초가 아닐까, 간포와 양남의 역사의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그냥 평마을이 그 5천억 세계리 아십니까 혹시? 세계 사리에 보면 옛날에 마을 사당으로 쓰던 그 해병 무슨 본부가 있는데 그 해병 본부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은 그 마을 사당으로 쓰던 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숲으로 동그랗게 숲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풀로 뒤덮여 있는 데가 있는데 산소도 하나 있고 한데요. 이름 없는 산소가 하나 있고 한데 거기가 지금 그 단평마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여당 세운여를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해변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그 모포줄다리기라고 포항 쪽에 특색이 있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모포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 해변민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줄다리기 형식이고요. 그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발달을 해서 후리업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얘기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여러 가지 뒤지다 보니까 후리업도 어차피 그런 모포줄다리기 같은 거에서 좀 소스를 얻어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해설하시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역사의 가장 시작은 민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게 이 간포라는 이름이 그 강원포라 그래가지고 뭐 달감자 쓰고 그다음 이렇게 안았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강원포라는 이름에서 이제 간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지명이 과연 언제쯤 감옥포라는 그런 지명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으며 최초에 이곳에 사람이 살 때 이 지명은 어땠을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좀 뒤지고 있는데 쉽게 안 나오네요. 그런데 감원포 할 때, 감원 할 때 감은 느낄 감자를 쓰거든요. 우리 여 감포는 달감자를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 같은 감자다 보니까 한글이 감자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절대 연결이 안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도 느낄 감자 써서 감포를 했지 달감자를 쓰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그 억지로 그냥 누가 그렇지 않겠나 해서 양마 그냥 모르고 그냥 한 소리일 거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방파제가 이렇게 생겨서 뭐 그럴 거다 하는데 그거는 감포라는 이름 생기고 난 이후에 방파제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감자가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하고도 말이 안 맞을 거고, 이거 뭐 정확한 적은 아니지만은 그냥 감포 지역의 해산물이나 농산물이 맛이 있었다.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자 훈을 갖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감원포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파제 같이 뭐 감포항이 달감자 같이 생겼다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지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읍지도 뒤지고 몇 가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솔직히 감포라는 말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감원포, 감포, 달감자 써가지고 뭐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애초에 원류의 최초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을 했고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파악이 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혹시나 여기 그 해설가분들 아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석탄이랑 탄광 유가 보면은 여기 왜 원자력 바로 아래쪽에 산 중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설화에 따르면은 떠내려가서 화서 해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왜 탄광 유가 산에 있죠? 산이 아닙니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나입니다. 나산리. 그러니까 그게 해변이 아니잖아요. 해변 맞습니다. 지금 탄광 유는 근데 해변 쪽에 설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에 굳이 안에 있지 않아요. 소랄밭에 안에 있습니다. 솔밭 있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이 굳이 안에 있으니까 원자력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해변가에 원자력이 들어서기 전에 해변에 있었어요? 지금은 가보면은 다
그러니까 폐변이 아니라 그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올라가는 언덕 뚝배기에 그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서태래가 뭐 이쪽으로 올 때도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었다 하는 건 제 견해가 아니고요. 뭐 그렇게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차피 예. 그리고 그 서태래 왕이 어차피 김수로 왕하고는 또 가야국의 김수로 왕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얻으려면 혼자 잘가서 결코 정치적인 입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무리를 이끌고 하서 쪽으로 망명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뭐 견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은 뭐 이제 간포의 최초 시작에 원류부터 시작해서 있는 역사문화재하고 또 뭐 아까 수입장님 해주신 대략적인 살아있는 역사까지도 조금 오늘 다본 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 어떤 간포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차후에도 지금 간포 지역 정보 교육이랑 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 바가달라 말고 또 재밌는 이름이 또 박지마하고 또 하나가 누구죠? 3인방이 바가도 아도갈문화 그거는 뭐 그냥 재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도갈문항이라고 바가도 그다음 바가달라 박지마 이렇게 3인방 아시겠네요. 혹시나 성인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재미로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석탈의 왕이 되게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막 그렇게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섬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그 섬사람이 아니고 뭐야 뭐처럼 생겼다고 돼 있더라. 아무튼 그 조금 거칠게 생겼는데 통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쭉 보니까 그 팔대가 아달라 왕도 탈의 왕처럼 또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되게 못생겼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손가락 위에서 크게 하다는 것도 뭐 다른 부분에서 크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이 정도는 상대부터 되는 뭐 아달라 왕 같은 경우는 되게 못생겼다고 키 크고 못생겨가지고 그 부인이 그 정치적인 어떤 혼인을 했을 뿐이지 그게 김씨 내래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달라 왕의 부인이 그 부인이 정치적인 결혼을 했을 뿐이지 아달라 왕에 대해서 어떤 정이 없었다.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거의 그 가까이 오는 걸 꺼려했다라고 뭐 그런 견해를 밝힌 자료들도 있던데 그래서 후사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을 받은 사람이 이제 벌휴 이사금이라고 그 석탈의 왕의 후손입니다. 석탈의 왕의 후손이 또 왕을 잇게 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양남 쪽의 그 주요 역사 스토리 중에서는 또 이 석탈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또 그 양남 쪽 그 역사 문화를 할 때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답사입니다. 답사고 특별하게 눈이 와서 그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쪽으로 시내 이쪽으로 오기가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으로 나가기 힘들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진행을 하니까 별도의 뭐 공지가 없으면은 그냥 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문자 보내드리면 제발 답장을 참석 여부에 답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사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나면은 강사분들한테 예산에 책정된 강사료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까 수협장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그 돈을 나눠줘라고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든 회식을 하든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항목 외에도 쓰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협장님이 안 받으시면은 저희가 그 돈을 그냥 묵혔다가 반납을 해야 돼요. 문화건강부에다가.
예, 그래서 혹시나 수산학생이나 혹시 수협장님한테 신분증 3번과 통장 3번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받아주시면은 수협장님한테 보내드렸다가 수협장님이 우리한테 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도 지출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인데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한 2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나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시면은 꼭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인해 주시고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맨 뒤에 해야 되겠지. 사인을 해야 돼. 빨리 연락처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 거 그렇지. 내가 갖고 왔다고 저도 봐야 여기 뭐라 설명 못해요. 저도 헤매도 사인하고 사인했으니까 다 했어. 하셨습니다. 간회정 그게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건 확실할 겁니다. 안보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도 간회정 그런 것이 나와요. 교과가 나와요. 아이가 간회정이 돼야 돼. 한분 넘어가는 병도로가 관내령이에요. 관내령인데 그걸 같이 새로 바꿔야 돼. 추운동네 사람들이 넘어가는 작은 고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현재가 그 출연편을 아니냐. 실제로 하는 반면 바깥쪽에 땡기면서 그래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추원 동네 때문에 추원 동네 사람들이 너를 넘는 길을 옛날 진행을 땄어 그래. 작은 고개가 있어요. 늘 가서 출연 때문에 그 도로권 하는 사람들이 그 물에 가는 여기 옛날에 이 고기가 출연고기라는 말이 있더라. 제가 진행도 뭐 그래서 이야기하면 진행도 요즘 많이 바꿨거든요. 많이 바꿨지. 면도 바꿨거든요. 여기 내가 볼 때는 관내 트레이닝 받아요. 그게 관내령 관내령 트레이닝 관내령 트레이닝 개월령, 미술령 뭐 이게 출연세는 잘못했는데 가자. 이형이 하면 해서 광복은 괜찮다. 소화제 지금 소화제는 오히려 붙어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서 이 길에 쪽으로 가면 없어요.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가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학에서 받아야지. 제작품 많이 그리게 제가 보면 위치가 나도 정확히 몰라. 이게 위치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봐요. 고양항이 지금 위치가 뭐냐면 소원이 진짜 천에 있는 그 뒷산에 보면 차를 빌리도 뭐 카풀을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나 알겠지? 19일을 날짜다 보면 생각에는 우리가 이 기대로 맞춰보면 지난번에 일주일 출발하냐에 따라서 앞에 있으니까 사이드. 갔다가 답시 나오면 갔다가 다대포 가기 전에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 아니 지금 우리 호조줄새 사무장님 탓하거나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 돼. 잠시만.
땡. A래. 오케이. 그럼 몇명 정도 뭐, 우리 사람 되겠네. 몇명 없네, 뭐. 그러니까 사람들 몇명 나갔는데. 호수증이랑 손육이냐. 우리 여기 나오는데. 팡 괜찮았다. 없잖아. 팡 나편이다. 팡 괜찮았어. 한번 갈까요? 소리 나는데 그래서 서울하다 나중에 하고 지나고 만나는 통과 운동을 설명하세요. 그 사람부터 버스 타도 애매하다. 그래서 버스가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때? 일부러 가신 걸 없애지. 동네에 초가집 매체 있는 그런 아깝다? 동네에서 예, 안 할 때 순화해야 되나? 아무거나 지금 아니요. 아니 그건 안 해봐. 이름이 뭔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런 동네. 그렇네. 그게 왜? 이게 큰 차이 이래 한게 아니고 원래 이거 참고 담배 피우니까. 원래 뭐 지금도 아무에나 사람이 동네는 이렇게 뭐 무슨 정도에 아주 합력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방송가 된 건데 그걸 의미를 크게 두고 무슨 뭐 감을 잡았다니 그건 뭐 내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었다 하면은 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봉기 쪽에 거기를 앞으로 지었지 차가. 그쪽에도 얼마든지 이거 마을 이거보다 오히려 그 시대에는 더 마을이 많았고 더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렇게 제천 그 있잖아요. 조선마을 정도 돼서 이제 어떻게 마을이 좀 해소된 분명은 됐어요? 아니, 내가 진짜 시대에 그게 내가 이 땜빵이다. 아, 그런겨. 그게 하고 일반지어서 사람들이 이후에 가만히 탁상거리에 앉았어요. 탁상거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끼워 맞춘 거지. 전혀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문제 없지. 문제 없지? 그냥 뭐 얘가 이렇게 뭐 말을 아까 여기 보니까 봉길이 뭐그 봉황봉자에다가 이거 이 봉자로 봉우리 봉자로 바뀌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한 장만 바뀌었다 이런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 역사를 우리 볼 것들은 동네 유래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전에 사는 사람이 생기가 이름 잡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때 이름이 아무파란 이런 식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 삼문골이라고 돼요. 피를 입으라고. 삼문골이라는 그런 피를 삼문골이라고 하고 이런 그냥 그런 식이었어. 동네마다 이름이 있어. 그런데 동네 살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는 선비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 천민들이 이렇게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아니 그 창이 좀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입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살다가 거기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가 봐. 정식으로 지내는 거기 한 개였잖아요. 거기 몇 개가 아, 물론씩. 네, 물론씩. 뭐를 또 빌려놨어? 아, 내가 이거를 이래놔. 이거 전문가 이거 대체용품이라고 그래, 이 시급 찢어졌어 지금. 아니 좀 전에 오다가 보니 은혜 찢어져가지고 자꾸 오리틀이 거기 뒤에 오리틀이 자꾸 나와가지고 우선가 뻥뻥 나온다. 이거 그거 있잖아 선생님. 물티슈 뚜껑. 물티슈 뚜껑으로 붙이는 거. 붙이는 거. 치우니까 많다. 정리해야 될 것도 많아.